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저희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시기 전에 저희 병원에서 어떤 치료 과정과 떤 식으로 치료가 시작이 되는지 이 환자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요. 네, 오늘은 원장님이 좀 그런 과정을 직접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같이 둘러보시죠. 네. 병원에 처음 오게 되면 이렇게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또 이제 바로 접수를 하게 네, 되겠죠. 네. 접수를 할 때는 어떤 것들을 작성하게 이제 되나요? 오시게 되면 기본적인 개인 정보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이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또 어떻게 오셨는지, 또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또 네. 중요한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보시면 뭐 임신 중이십니까? 담배를 피우십니까? 되게 약, 상세하게 적게 되어 뭐 있네요. 특이한 약 반응을 보이는 약이 있습니까? 로부터 해서 뭐 뒤쪽까지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 대해서 정보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니까 간염, 뭐 알레르기, 교정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나요? 교정을 할 때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네네. 환자분의 전신 상태에 따라서 네. 뭐 소독을 한다거나 저희 쪽에서 음, 주의를 해야지 될 것들이 있다거나 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특히 약물 같은 것들은 네. 알러지나 쇼크가 올 수 있는 그러한 약물들도 있기 때문에 음, 환자분들이 보통은 아시거든요. 네네. 나한테 어떤 약물들이 네.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진료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진표를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 그다음 바로 검사가 시작이 되나요? 이제 문진표를 작성하시고 나면 뭐 필요하면 조금 대기를 하셨다가 네. 엑스레이부터 찍게 됩니다. 이제 그렇군요. 어떠한 것들 때문에 오셨는지, 교정 때문이라고 하면 그냥 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지만 네네. 엑스레이 상에서 골격 정도를 어떤 형태의 골격인지를 보게 되면 훨씬 네. 더 정밀한 상담이 가능하겠죠. 네. 그럼 엑스레이실로 한번 가볼까요, 원장님? 네, 네. 네, 여기가 이제 저희 병원의 네. 엑스레이실이네요.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요. 원장님 처음에 검사 때 하는 장비가 요 바디액 네, 엑스레이네요. 네, 엑스레이 뭐 CT도 함께 볼 수 있는 엑스레이인데요. 네. 이제 필요하면 CT도 찍겠지만 기본적인 엑스레이 몇 장 가지고 음, 상담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 기계가 파노라마를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 부분인데요. 네. 이것은 전체적인 치아를 보기 위한 엑스레이를 찍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쪽에서 얼굴의 옆면과 정면을 찍게 됩니다. 옆면에서는 돌출의 정도라든지 앞골, 위쪽 턱이나 아래쪽 턱에 형성된 어떤 정도로 성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네. 정면 엑스레이에서는 비대칭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음, 살펴보게 됩니다. 네. 사실은 요즘에 또 방사능 이런 거에 사람들이 예민하시잖아요. 네네. 어때요? 원장님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방사능 피폭 정도가 그렇게 세진 않나요? 피폭 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고요. 우리가 네. 자연적으로 햇빛 밑에만 있어도 방사선이 누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특별하게 위험성이 크지 않습니다. 좀 안심하고 촬영하는 수 네.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 촬영하고 나서 저희가 또 검사하는 장비가 있나요? 네, 이쪽에 들어오신 김에 같이 보시면 모르페우스라는 장비인데요. 네. 얼굴을 이런 식으로 3차원적으로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차원적으로 스캔을 해서 이게 우리가 볼 때, 남들이 볼 때 네. 본인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골격하고 같이 보게 되죠. 치아에 따라서 얼굴 형태가 조금 바뀌는 것도 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한 것들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촬영하는 방법은 여기 의자에 앉아서 네, 그렇죠? 여기를 마주보고 네, 이쪽에서 빔이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러면 상담하실 때 첫 상담 때 이 모르페우스까지 같이 찍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특별한 경우 같으면 이제 보통은 정밀 진단을 하면서 찍어서 네. 조금 더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도 간혹 저희 쪽에서 찍어서 함께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찍는 거에 대한 이제 환자 입장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교정하고 나서 얼굴이 인상이 많이 바뀔 수도 네,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그쵸? 수 있는 것이 그걸 먼저 볼 가장 수 좋죠.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만족도는 어떤가요, 환자분들? 환자분들 굉장히 신기해 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모티베이션도 되고 교정을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스레이 촬영과 모르페우스 촬영이 끝나고 나면 바로 앞에 있는 상담실로 가서 기존에 이제 문진
작성된 것과 또 여러 가지 원장님이 상담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상담이 되나요? 자, 이제 접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개인정보 성명이라든지 생년월일이라든지 네. 주민등록 뒷번호까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 주시고 나머지는 엑스레이를 찍고 여기에 들어오셔서 앉으신 상태에서 하나하나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게 있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나중에 보험이 아, 적용이 되는지 어떠한 것들인지 이런 아,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것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뭐 메디컬 히스토리, 네. 의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지 또 네. 치과적으로도 이전에 치료했을 때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다 이런 것들도 아니면 임신할 계획이다 이런 것들도 조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임신하게 되면 아무래도 엑스레이를 찍는 것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되고요. 네. 호르몬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입안 상태도 조금 더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잘 붓는다거나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환자분들의 어떤 교정하는 이유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여쭤보진 않으세요? 네, 이제 내원 동기가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내가 교정하고 싶은 이유, 뭐 예를 들어서 부정교합이라서 교정 치료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들 많이 오시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부정교합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광범위한 범주입니다. 그래서 치아 하나가 아주 1mm만 틀어지더라도 그건 부정교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정도를 어떤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는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걱턱이라서 아니면 내가 돌출입이라서 네. 어떠한 것 삐뚤삐뚤해서 무엇 때문에 이제 교정하시고 싶으신지 어떤 분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이 치아가 조금 덜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치아 폭이 너무 웃을 때 폭이 좁아서 이쪽에 있는 협식 회랑이 너무 커 보여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치과적 상식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네. 어떤 정도까지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내원 동기, 내가 교정을 하기 위한 교정을 왜 하고 싶은지 이런 네. 것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 게 사실 중요하죠. 치료 결과에도 좌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혹시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연예인 누구처럼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긴 간혹 하죠. 있으세요? 누구처럼 이제 예쁘게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아. 너무 들어가지는 않나요? 이런 네. 것들 그런 여쭤보시긴 합니다.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세요?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골격이 허락하는 만큼 예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되게 얘기를 하죠. 정석적인 답변을 네. 해주시네요. 골격이 허락하는 만큼. 여기서 그런 여러 가지 상담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상담이 들어가나요? 보통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띄워서 네. 환자분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치아도 간단하게 여기서 잠깐은 보는데 여기는 상담실이기 때문에 치아를 면밀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안쪽에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고요. 네. 여기서 엑스레이와 어떤 식의 교정이 필요할 건지를 대략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요? 바로 엑스레이만 가지고 그리고 문진을 하고 입안 상태를 간단하게 체크를 하는 것만으로도 네.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조금 더 정밀하게 봐야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치아 상태가 굉장히 사람들마다 다르고 누구는 선천적으로 결손이 된 치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충치로 없어진 치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나지 않아야 될 치아들이 나고 있는 환자들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개개적인 진단은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정밀 진단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러한 경우는 조금 더 자료를 체득을 하게 되죠. 그럼 상담에서는 방금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 이쪽에 이제 띄워놔 주시고 대략적으로 상담을 해주시고 네. 뭐 이렇게 장치들도 많이 있는데요. 장치에 대한 설명도 이 상황 여기에서 들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장치물을 꼭 붙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의 투명 교정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환자의 니즈에 따라서 이런 설측 교정이 필요할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상담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면 이제 꼭
교정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결정할 수 있는 그럼요. 시간들이 있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가 교정을 너무 하고 싶어요. 원장님께 교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교정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상담이 끝나고 어떤 절차가 있나요? 이제 상담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정밀 진단을 합니다. 여기서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간단한 케이스더라도 네. 진단 자료는 무조건 갖춰놓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한 자료에 있어가지고는 얼굴 사진, 입안 사진, 그리고 입안의 모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쪽에 오게 되면 이제 환자분이 이쪽에 앉으시게 되고요. 환자분을 눕혀서 입안을 조금 더 불빛이 있으니까요. 이쪽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것들을 좀 확인하세요? 충치 같은 것들, 또 치아의 위치, 교합되는 정도 이런 것들을 확인을 간단하게 하고요. 이쪽 자리에서 뭐 사진도 찍고 모형도 체득하게 됩니다. 보통 교정 치료를 하시려는 분이 먼저 예전에 했을 때 충치가 좀 많이 있다면 충치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교정을 시작하는 편인가요? 꼭 필요한 경우는 먼저 하고 시작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지나면서 경과를 봐도 되겠다 하는 치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교정 진행하면서 같이 치료를 해도 되겠다 하면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충치 치료가 금방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신경 치료를 한다고 하면 뭐 몇 회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몇 회 정도 오셔야지 되는 그러한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충치를 다 치료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환자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이제 장치물을 붙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충치들은 미리 치료를 하고요. 이외의 것들은 장치물을 붙이고도 치료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자리들은 중간중간에 같이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훨씬 더 시간적으로 효율적이고 네, 세이브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원장님이 구강을 직접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치아 안모 사진이나 치아 사진을 여기서 찍나요? 네, 여기서 앉은 자리에서 입안 사진을 찍게 되고요. 이쪽에 저희가 여기 이런 이렇게 뒤쪽에 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해서 환자분이 여기에 앉으셔서 정면, 측면 이런 식으로 스마일 사진들도 같이 찍어주게 됩니다. 이 구애 사진, 스마일 사진을 찍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웃는 것도 환자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있을 때 웃는 사진을 찍으면 가장 좋은데요. 그냥 환자분이 그게 안 되면 풀 스마일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잇몸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웃을 때 잇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판별해 주기 위해서 환자의 풀 스마일 가장 활짝 웃을 때를 기본으로 찍어주면 가장 좋고요. 그것이 안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웃으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셜 스마일, 그냥 편안하게 웃는 정도까지라도 찍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아가 기울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지, 얼굴에 비대칭이 있을 때 환자분이 웃을 때 어느 치아가 조금 더 많이 보이게 되는지, 기울어져 보이는지,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교정 치료를 해줄 때 조금 더 보기가 좋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장치를 또 만드시려면 치아 본을 뜨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 뜨는 것도 원장님이 네, 본 뜨는 것들은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이 해주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본을 뜨게 되고요. 이제 모형이 나오는 데까지 1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1시간이나. 네. 그 본 뜨는 작업은 왜 필요한 거예요? 이제 치아 모형을 보게 되면 치아 개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교합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수술 환자들 같은 경우는 교합이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양악수술 같은 것들을 해주게 되면 주걱턱이 있던 사람이 움직여주게 되면 치아의 위치도 바뀌기 때문에 교합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하면 모형이 없이는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해보기가 힘들죠. 네. 이거는 좀 더 내인데요. 네. 어쨌든 그런 모형을 안 하고 요즘 디지털화 네. 하고 있잖아요. 원장님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한 어떤 이유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이제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하던 거를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있는 것도 조금 크기는 한 것 같고요. 언젠가는 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요즘에 추세는 전부 다 디지털화, 스캔으로 입안 엑스레이나 뭐 입안의 모형 같은 것들로 뜨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스캔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러 그걸 다시 3D 프린팅을 해서 모형을 제작하시고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니터 상에서만 보는 환자의 모형과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형은 이게 조금 느낌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다르거든요. 조금 더 발전하면 그거를 쓰고 조금 더 3D처럼 볼 수 있을 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에 약간 오차도 좀 걱정되지는 않으셨어요? 오차는 요즘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약간 원장님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네, 성향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더 확실하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만져가면서 입체적인 부분 드러나온 부분 이런 걸 다 확인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거에도 원장님이 익숙하신 거죠. 네, 그리고 환자분들도 직접 보시는 거에 조금 더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 모델이 좀 궁금해요, 원장님. 어떻게 나와지는지 하나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1시간 정도면 바로 모형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럼 병원에서 직접 만든 네, 거네요? 이런 식으로 환자의 모형을 떴을 때 어떤 식의 배열이 되는 건지 이렇게 움직여서 잡아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그냥 잘 잡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턱관절이 안 좋다거나 조금 교합이 불안정한 분들은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필요하면 바이트라고 부르는 위아래 치열이 어떻게 물리는지 네. 그러한 것들도 데이터를 잡아주게 됩니다. 디지털화해서 되게 간편하고 좋을 것만 같기도 했는데 실제로 저도 이렇게 석고를 보니까 눈으로 보는 거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내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죠. 감각적인 부분도 완전히 좀 달라 보일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 그러면 내 치아 모양의 석고 모델을 저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저거 나중에 이렇게 주기도 하시나요? 네,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세요? 저희가 이제 보통 한 5년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이상 되면 저희도 보관할 때가 마땅치 않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폐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폐기할 때 저희 정기 체크 오시면 필요하면 이제 드리기도 합니다. 저 약간 기념처럼 가지고 있고 싶기도 하네요. 네네. 어떤 정도의 어떤 정도의 배열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예전 모습을 근데 보통은 좀 잘 안 가지고 가시려고 하기도 하시더라고. 그쵸. 예전 모습은 별로 보고 싶지 않으시겠죠.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날 오시면 상담 때 하는 검사와 여러 가지 제작되는 것들을 알려주셨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진단 검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며칠 있다가 다시 방문해서 진단 검사 결과를 듣게 되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경우 같으면 당일 시작하시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네. 이제 진단이 필요하고 제가 조금 더 정밀하게 봐야지 될 경우 같으면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다시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단하러 오셨을 때 3일 정도, 한 5일 정도 후에 진단하러 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인지 한번 일단 다시 오시게 되면 상담실로 모시게 됩니다. 네. 바로 상담실에 왔어요. 네. 상담실에 오시게 되면 이건 아니지만 환자의 모형이 준비가 돼 있을 거고요. 네. 이제 환자의 모형이 있고 엑스레이가 있고 환자분과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환자분의 사진을 입안 사진 같은 것들 찍은 것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교정이 필요한 이유,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조금 삐뚤 것들이 있죠. 이치 안에 들어가 있고 나와 있고 이러한 것들을 교합이 어떤 식으로 여기 작은 어금니가 쑥 들어가 있다거나 왜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발치 교정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밀 진단을 하게 되면 거의 모르페우스를 같이 찍어주게 되는데요. 네네. 아까 엑스레이실에서 봤던 그런 스캔 사진인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치아들을 어떤 식으로 움직여 줬을 때 입술 라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입술도 같이 들어가게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원래의 입술 라인과 지금 움직였을 때의 입술 라인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발치 교정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아를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네. 보면 입이 조금 들어가 보이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발치 교정 치료를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환자고요.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에서는 모르페우스를 정밀 진단이 아니라 미리 찍어서 환자분과 성향을 조금 더 알아본 후에 이런 식으로 진단을 통해서 정말로 발치가 필요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결정하는 데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발치 교정에서는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입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게요. 이제 환자분들마다 사실은 다 다르시거든요. 신비적인 관점도 다 다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관점하고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것들이 조금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했기 때문에 평균적인 것들은 있을 수 있고 대체적인 환자의 성향 같은 것들도 조금 파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밀하게 본다면 환자분이 그 상태로 오랜 시간을 또 지내셔야지 되기 때문에 환자의 필요도, 환자의 성향, 그리고 심리적인 만족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능을 해치지 않는다면 환자분에게 맞춰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병원에 오면 기존에 치료하셨던 분들이 워낙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저랑 그러니까 그 환자,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치료 케이스도 확인할 수도 있나요? 네, 그러한 케이스들도 조금씩은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환자 정보들이기 때문에 얼굴이나 이런 것들은 보여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엑스레이 같은 것들은 누구인지 판별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은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이런 비슷한 환자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환자 입장에서도 더 확신이 생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맞습니다. 이런 모르페우스 영상을 봐도 교정으로 해서 너무 내가 입이 들어가거나 또 완전 인상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어떤 걱정들도 많이 네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단 결과가 다 받고 나서 이때 그러면 원장님께서 치료 계획도 좀 알려주시나요? 네, 이런 정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치 교정을 하게 된다면 왜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수치를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수치들을 계측을 해서 선과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는데요.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제가 참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계측법들이 있고 분석법들이 있어서 이 환자에서 적용을 했을 때 골격적으로는 어떤 위치인데 또 치아적으로는 또 어떤 위치인데 이것들을 제대로 맞춰주기 위해서 골격을 바꿔야지 될지 아니면 치아만 움직여주면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치료 결과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봐 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교도 해 드릴 수 있고요. 전후를요. 네. 이렇게 있어요. 오, 시뮬레이션 되네요. 네, 치료 전후가 어떤 식으로 계속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성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네,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요 당시에 그러면 치료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주시나요? 네, 그럼 발치 교정이면 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지만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또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플러스가 된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조금 더 플러스가 될 것 같다라는 뭐 예를 들어서 뿌리 길이가 굉장히 길다든지 아니면 여기 근육 힘이 굉장히 세시다든지 그런 경우 같으면 아무래도 치료 기간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원장님이 여기서 알려드립니다. 치료 계획을 얘기하셨을 때 뭐 예를 들어 예측한 기간하고 실제 끝나는 기간하고 오차는 어느 정도 좀 있으세요? 오차가 환자들마다 조금씩 있기는 한데요. 대체적으로 그 안에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그것도 여러 이제 노하우와 경험으로 인해서 그 오차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네네. 자, 이렇게 진단 검사 결과까지 다 받고 치료 계획도 여기서 다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바로 그날 혹시 장치 붙이는 게 가능할까요? 네, 바로 당일날 장치물을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진료실로 가셔서 다시 옮기게 네, 되죠. 맞아요. 장치 붙이는 것까지 그때 사용하는 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만 한번 설명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클리피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환자분이 사용하실 것들만 바깥쪽으로 빼내서 옮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짝 붙여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입안을 이제 이런 장치물들을 입안에 옮기려고 하면 입안에도 처치가 필요한데요. 입안에서 이제 장치물들을 붙이기 위한 전 처치 이것들이
접착제로 붙여주게 되는데 당연히 치아에 입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먹어도 괜찮은 그러한 접착제들을 사용을 해주게 되는데요. 장치물들마다 접착제를 발라서 네. 입안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치물들이 쫙 이제 붙여지고 나면 또 와이어를 넣어서 배열이 시작되게 되죠. 와이어는 어떻게 생겼어요, 원장님? 와이어도 같이 보실까요? 네. 정상. 네, 이렇게 보시면 와이어가 위쪽 아래쪽이 또 구분이 되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중심선을 표시하는 도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의 종류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네. 좀 단단한 와이어가 있고 부드러운 와이어가 있어서 조금 부드러운 와이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배열을 해줄 때는 이렇게 잘 휘는 와이어로 해주게 되면 치아에 가해지는 힘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고, 힘이 준다는 얘기는 통증도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부러 그러면 초반에는 좀 적응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힘이 적은 얇은 와이어를 쓰시는 네, 배열이 조금 울퉁불퉁한 것들이 많은 치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와이어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또 이런 기구들도 있는데요. 이런 기구는 어떨 때 사용하나요? 이런 기구들이 이제 개인마다 네. 쓸 수 있는 그러한 기구들이 있고요. 이쪽에서는 또 공용으로 와이어를 조절을 하기 위한 기구들도 있는데요. 잡아서 와이어를 꺾어서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이쪽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플라이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첫날 장치 붙이는데 필요한 이런 기구들은 다 설명이 된 거죠? 네, 대체적으로는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되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착착착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아마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네, 되실 그러시면 것 같고요. 좋겠네요. 끝으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치아 교정 치료를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도 그래서 좀 준비를 한 거거든요. 또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뭔가 좀 확신에 찬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교정은 본인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지식인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서 아프지 않은지, 이것들이 정말로 내가 교정이 필요한 건지, 그러한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도 물어보시는 것도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셔서 엑스레이 간단하게 찍고 간단하게 입안도 보고 얼굴과 매칭 시켜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오셔서 상담하시면 본인이 교정에 필요한 기간이라든지 어떤 장치물이 필요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교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담을 받는다고 꼭 치료를 무조건 해야 하는 건 그런 건 아니죠? 전혀 아니니까요. 부담 없이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